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13% 하락했고, 나스닥이 0.2% 상승, S&P 500이 0.12% 상승했고, 러셀이 0.18% 정도 상승했죠. 그래서 또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다. 전약 후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좀 받아내는 그런 매수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럴 때 상당히 일단 힘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좀 많이 올라갔던 것은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죠. 한 4%.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6% 올라가고 있고 인텔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 정도. 자,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자, 반도체 장미 이런 것들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때까지 많이 못 올라가면서 횡보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구글, 메타 이런 것들도 올라갔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주식을 갖다가 등록을 했죠. 머스크가. 자, 그런 것들 승소를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등록했다 좀 많이 빠졌다가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금 반등되면서 한 2%가 상승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또 많이 올라갔던 것은 파이낸셜 금융주 중심으로 좀 장세가 올라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보합을 나타내면서 많이 올라갔으니 다른 약간의 차익 매물들이 좀 나타난 그런 일정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러셀 지수에서 좀 안 좋았던 부분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좋지 않았다. 뭐 크리도란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고 그거에 반해서 좀 잘 좋았던 것은 파이낸셜 분야가 역시나 잘 갔다. 그래서 러셀도 마찬가지로 파이낸셜은 잘 간 반면에 저 반도체 이런 것들은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삭스 지수가 조금 꺾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갔던 것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좀 많이 갔고 그다음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순으로 갔죠. 한 지금 11개 섹터 중에서 4개가 상승 중에 있고, 자, 가장 안 갔던 것은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자,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의 추세는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인 7천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5일선, 11선 이렇게 좀 타고 가고 있습니다. 힘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즉 말해서 지금 이제 유가 있죠. 브렌트유가 101.72달러입니다. 101달러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달리고 있다는 것은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US 올 크루드 오일도 지금 이제 9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안 받고 달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힘이 좋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들고 가는 방향에 대해 빠진 다음에 좀 매수 관점인데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자. 물론 셀인 메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통계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정도로 일단 유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대비해서 가고 있다는 말은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삭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 역시도 저 5일선에서 일단 지지받고 있죠. 주가 자체가 그렇게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이제 폭락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 지금 반도체의 실적이 거의 다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거기서 좀 내려온다는 매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여기서 다 팔고 떠나간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파는 시점은 이런 것들이 다 꺾이는 시점, 그럴 때서 팔아야 된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다우 지수는 좀 하락했는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석유값이 뛰니까 다우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으니까 업종이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고, 나스닥 역시도 좀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러셀도 마찬가지죠. 약간 또 눌림목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스닥 10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장 크게 일단은 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가는 종목이 우리가 갖고 타야 더욱더 많이 주가의 탄력성이 붙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스닥 100이라든지 나스닥 위주로 거래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0.84% 상승한 4.3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지수 역시도 조금 하락했죠. 0.04% 하락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골드 역시도 조금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렇게 뭐 큰 폭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10년물 금리가 조금은 상승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좀 소강 상태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좀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서 S&P 500 지수가 위에서 조금은 쉬는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폭으로 하락은 아니고 옆으로 눕든지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힘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또 횡보대하를 했던 것이 이제부터는 주가가 이제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 그다음 뭐 판단 단계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가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봐서 GPU, 그다음에 CPU가 지금 이제 각광격 갖고 있죠.
GPU보다는 CPU가 더 낫는 거 아니냐.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메모리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는 거지. 이제는 GPU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또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서 천천히 갈 뿐이지 계속해서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이 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M7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역시도 직전 고점을 거의 다가 왔고 일단 아무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가려는 입장이 있죠. 그만큼 힘이 좋은 것이 현재 모습에서 모든 빅테크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캐펙스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그다음 앞으로 지금 이제 기대치가 얼마 될지, 자, 거기에 따라 주가는 좀 움직이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 눌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이 빅테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거의 다 가보면 신고가를 일단 나타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달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테슬라만 일단 좀 꼬꾸라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280불대, 380불대가 지지가 되면서 거기서 올라설지, 자, 그것이 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물론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막 급격하게 내려온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걸리면서 횡보장세가 좀 연출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자, 이란은 미국이 봉쇄를 해제하고 전쟁이 종식될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재개방하고 핵 협상을 갖다가 연기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과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S&P 500 지수는 뭐 변동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도 200일선 위에서 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V자 반등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많겠고, 자, 아무래도 실적 발표 때 어떤 정도의 예를 들면 캐펙스가 나타날지, 자, 그건 모르겠지만 주가가 빠진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 이런 것들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으시면 결국은 이익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역시도 좀 박스권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것도 충분히 달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7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상향 중에 있는 거지 하락 중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루비오 상원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트럼프가 이란이 훨씬 더 나은 제안을 보냈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의 질문을 받자 이란이 해협을 개방한다는 것은 이란과 협력하고 우리의 허가를 받는 한 해협은 개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들 폭파하고 우리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협을 개방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국제 수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얼마인지 결정하는 것은 체제적으로 정상화할 수도 없고 그런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봉쇄 조치가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는 현재 교착 상태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또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로 3월 달에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 양국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란 우려는 완화되었고 투자자들은 견조한 기업 실적에 주목하면서 AI 관련된 투자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착 상태로 인해서 당분간은 긴장 고조 위험이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위험이 조금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봉쇄가 실제로 신속한 항복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해협 폐쇄는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연장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될 경우는 이란의 석유 공급도 시장에서 차단된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유가는 계속해서 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몇 주 동안의 주식 투자자들은 해협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유가 시장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 브렌트유가 107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해협 폐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해협에 계속해서 폐쇄될 경우는 혼란이 심화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시장은 좀 관심을 끌게 될 수 있다. 좀 하락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봉쇄가 지금 현재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가 되고 있고 특별히 이란의 석유 저장 용량이 바닥날 경우에는 이란이 폭력적인 보복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봉쇄가 며칠 안에 이란의 실질적인 절망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 그렇게 예상하진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봉쇄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된다면 이란이 항복보다는 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보통 일단 셀인 메이를 해가지고 올해 팔고 떠나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통 증시 격언에 따르면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은 계절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6개월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름철에 투자자들 휴가를 떠나면서 유동성이 감소되면서 변동성이 증가돼서 주가 하락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다 미드텀에는 좀 더 많이 하락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그렇게 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시의 지속적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악재가 없으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틀란타 연방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DP 전망에 따르면은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1.2%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예상치인 지금 3%를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뭐 경고 신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해협이 만약에 재개방되고 안정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안심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또 달릴 수 있다. 자, 그런 호재도 일단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은 과거 추세는 좋지 않았지만 특별히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더욱더 안 좋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945년 이후의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S&P 500 지수가 5월부터 10월까지 평균 2% 상승한 반면에 6개월 동안은 7% 정도 상승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은 7% 정도 상승했다. 보통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3, 4월 달까지는 주가가 좋죠. 그래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 지수가 5월부터 10월까지 평균 1.2% 정도 하락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외는 없다. 그렇게도 밝히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감출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분기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일단 레이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만큼 많이 잘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일단 형성되고 있는 것이 저번에 4분기보다도 뭐 2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을 때하고도 한 50% 이상이 더 많아지고 있죠. 자, 그만큼 투자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의 이제 인플로이 한 명 당해서 얼마만큼의 연 매출이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보통 한 0.6밀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균 값이. 자,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2.5밀리언이나 되고 있죠.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한 5배 이상 많죠.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블락이란지 알파벳, 마소 마찬가지로 스냅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뭐 1밀리언 이상은 다 넘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 사람 많이 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년물에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입찰률 자체는 3.95%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영착률 자체를 본다면 2.33 정도가 되고 있죠. 이전에는 2.29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착률도 상당히 좀 좋은 모양이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는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월가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갖다 승자와 패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출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부분에서도 일부 회복세는 좀 나타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투기 등급에 있어 론에서 대출 가격 있죠. 자, 그거 자체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낮고 지금 이제 모든 론이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그래서 좀 옥석 가리기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출 금리는 업종별로 하락폭이 좀 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일부 업종이 다른 업종보다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엔지니어링 대출은 1월 20일 이후에 평균 1달러당 116.3%로 하락을 했고 특정 산업 분야 소프트웨어 대출은 4.2%가 하락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소프트웨어 분야와 워크플로우를 제어하는 수평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방어적인 해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 있잖아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은 더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옥석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많이 하락되고 있는 게 있죠. 론 프라이스 자체가 변화율이 많은 것이 소프트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벌티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 분야가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 주요 애널리스트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마이크론, AMD, 도우대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매수 추천 의견을 재차 강조하면서 해당 주식이 또 다른 평가 재조정의 촉매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태계 투자 대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주주 수익률의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배당과 소득 중심의 펀드 전반에 걸쳐서 주식의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인수합병이라든지 과도한 매도자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베어드는 애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 수익률의 상회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겉보기에는 어려운 총마진의 역품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애플은 해당 기업에 있어서 공급망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온 그런 올해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압박이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도이치뱅크 입장에서 본다면 테슬라의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매수 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상치 못한 1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 옵티머스의 도입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요 인공지능에 기반의 물리적인 프로젝트들이 상업 운영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기 전까지는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좀 시간이 걸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멜리우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과 샌디스의 인수를 제한하면서 두 주식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샌디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2년 목표 주가를 $1,350, 마이크론은 $700를 갖다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트랜드 같은 경우는 AMD에 있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인텔이 AMD를 따라잡고 있고, 특별히 TSMC는 엔비디아와 AI 인프라라든지 PC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AMD 시장 점유율을 확대가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인텔이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좀 확대가 제한되고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개인 투자가들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그 다음 M7 이런 것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량이 미치는 영향은 10월에 15%에서 7.5%로 감소되고 있다. 개인 투자가들의 참여가 많이 줄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M7 종목들의 개인 투자자 거래량은 현재 거래량의 11% 정도 차지하고 있다. 메타 비중은 5.7%로서 4년 만에 최저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 방어적인 옵션 포지션을 취하고 방어적인 업종에 대해서 거래량을 좀 늘리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실적이 또 좋게 나와도 기대치 못 미칠까 봐서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엔 5개 업종이, 그다음 시총이 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마소라든지 메타, 구글, 그다음 아마존, 애플 이렇게 5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게 S&P 500의 시총이 한 25.8%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즉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데, 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미지수다 지켜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 특별히 일단은 아무 실적이 좋게 나와도 가이던스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자,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칠까 봐서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 발발 이후에 일반 투자자들은 평균보다도 적은 주식을 매수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월과 4월에는 순매도세를 기록한 날도 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도 매수량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자,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반등한 날에도 매도하고 저점 매수 대신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 하락에서 많이 먹지를 못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M7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해서 거래량은 전체 11%밖에 되지 않고 있고, 예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감소세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지금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M7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M7의 리테일 트레이딩 액티비티 있죠. 상당히 일단 저조하다는 겁니다.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자, 그런 모습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풋콜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의 데일리 믹스가 되고 있는데, 풋콜 레이쇼에 있어서 풋을 콜로 나눈 거죠. 자, 근데 지금 1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습에서 풋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좀 방어적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D은행에 따르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은 필수 소비재, 공공시설, 부동산 등 방어적인 업종에 대해서 거래를 더욱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기술주를 선호하고 있지만은 M7 종목들의 거래량이 저조한 것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할 경우는 투자자들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안전하게 좀 보호할 수 있다. 그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 현재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는 지금 CNBC와 인터뷰에서 에너지 위기가 원자력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사상의 최대 유가 충격이라 이렇게 표현한 사태 위에 각국은 에너지원의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 전쟁으로 석유라든지 가스 공급, 이런 것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후에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자력 발전에 더욱더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국가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의 수입 에너지에 의존하는 모든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이 미래의 필수 요소다. 자, 그렇게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라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티커밍 UR입니다. 외우기 쉽게. 이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ETF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특별히 핵분열 반응에 필요한 핵심 연료인 우라늄이 세계 생산은 카자톤프롬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 본사를 두고 런던 증시에 상장된 회사인데 2024년도에 전 세계 생산량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경쟁사인 카메코도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별히 지난 12개월 동안 3배로 올랐는데, 그 이유는 우라늄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을 활용하면서 연초 대비 60% 이상이 상승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신규 광산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생산량이 낮게 유지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오랫동안 앞질러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라늄 이런 것들은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는 우리가 투자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보셨듯이 UR 같은 그런 ETF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원자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폭넓게 살펴보게 되면 투자자들은 글로벌 X 우라늄이 있죠. UCITS 이런 ETF와 함께 우라늄의 채굴, 정제, 탐사 기업을 포괄적으로 폭넓게 일단은 하는 펀드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큰 원자력 펀드가 이 펀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50개 이상의 기업을 추종하고 있는데, 특별히 캐나다 거대 기업인 카메코 코퍼레이션이 포트폴리오 한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캐나다 광산 기업들이 매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한 720 캐나다 달러로서 거의 40년 동안 가업을 해온 카메코 같은 기업들이 기존 기업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더욱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석유라든지 정제 사업을 하는 기존 기업은 좀 드물고, 탐사 이런 것들은 규제와 해적인 시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ETF가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우라늄의 자체 가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우라늄 가격 자체가 파운드당 135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2027년도까지. 자, 그렇게 CD은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수요가 많이 딸리니까 이쪽에서도 이런 것들도 많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우라늄도 한번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 지수 변동성은 하락세로 좀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고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큰 폭의 변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S&P 500의 평균 개별 종목의 변동성, 그 다음 지수 3개월 내에 내재 변동성 간의 스프레드가 가장 넓은 수준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약간 등락은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달 역시도 지금 이제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고, 5월 역시도 지금 5월달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뭐 팔고 우리가 다시 떠나서 다시금 잡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5월달 역시도 장이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